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AI 기반 업무 혁신을 쉽고 빠르게 이루어주는 솔루션인 브라이틱스 애널리틱스 서비스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지연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삼성 SDS에서 구독형 분석 서비스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가장 핫한 토픽 중 하나가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IT가 아닌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구독형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핫한 AI를 구독형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틱스 AI의 솔루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양나경 프로입니다. 오늘 삼성 SDS의 AI 통합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AI와 그 기반으로 구현된 구독형 분석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형 분석 서비스의 개발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민입니다. AI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필요한 부분만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분석 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무척이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브라이틱스 AI 및 구독형 분석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대표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상세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분 동안은 Q&A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발표 중간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내용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좋은 질문 및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소정의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좋은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기술 또 서비스 소개뿐만 아니라 지금 웨비나에 참가하신 기업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의 체험 구독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시청하시다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역시 댓글로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생기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기회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국내 대표의 AI 통합 플랫폼 브라이틱스 AI. 최근에 좋은 소식도 함께 들려오던데요.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라이틱스 AI를 소개하기에 앞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공 데이터 중에 90년대 말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령, 최종 학력, 근무시간 등의 데이터가 있고 이때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자료만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학습을 하면 컴퓨터는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예측은 다 5만 달러가 넘는다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학습할 수 있게 5만 달러 이상과 이하를 적절하게 섞어주어야 하고요. 데이터 중간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지하는 단계가 전체 분석 업무 시간의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분석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의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가장 성능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AI 서비스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고 나서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학습했을 때와 변동은 없는지, 정확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브라이틱스 AI는 기업의 AI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기업 내 분석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데이터 프로퍼레이션 모듈, 분석 모듈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AI 서비스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 모듈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방대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년, 21년에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와 포레스터가 발표하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와 포레스터 웨이브 리포트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는 국내 AI 통합 플랫폼 중 유일한 케이스이며 글로벌 탑티어 경쟁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관련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AI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되는 어널리틱스 애저 서비스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린다면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컨셉의 인프라 애저 서비스, 줄여서 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틱스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AI 통합 플랫폼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서비스로 활용하게 하는 것을 플랫폼 애저 서비스, 약자로 파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분석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맞습니다. 어널리틱스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아스라고 하진 않고 AR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S 형태로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것은 SDS의 글로벌 사업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민 프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국내 관계사나 대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쌓아온 분석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북미, 또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분석 주제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문화도 다르고 사업 구조도 다르고 또 데이터의 적재 형태 등도 다르고 해서 이런 크고 작은 커스터마이징이 동반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이나 또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고민하면서 역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쌓였습니다. 새로운 국가나 새로운 기업으로의 서비스 적용 또 커스터마이징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도 분석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누려볼 수 있도록 구독형 분석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를 저희는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 또는 분석가가 부족하더라도 쉽고 빠르게 기존의 업무 시스템과 AI 기술을 연결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각 분야에서 미리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검증된 분석 모델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축적되고 검증된 분석 역량을 통해 각 업종에 특화된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고 업종 전문가, 현장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로서 구축이 아닌 도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웨비나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렌터카를 빌리듯이 비즈니스 용도에 맞는 AI 서비스를 골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독형 분석 서비스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모티콘이나 옷까지도 구독형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석도 이렇게 쉽게 필요한 만큼만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렌탈카 업체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SDS에서는 어떤 자동차들이 있을까요? 네. 남지원 아나운서께서 원하는 차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100여 개 이상의 분석 레퍼런스를 프리빌트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의 대표 케이스를 이번에 ARS 서비스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객의 구매 확률을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인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구매 확률 예측 서비스와 거래소 내 채권 회수 위험성을 예측해서 기업의 잠재적인 재무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신동민 프로님께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서비스는 Purchase Propensity 모델, 흔히 업계에서는 PPM이라고 불리는 구매 확률 예측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상품을 홍보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널리 사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또 최대한 높은 빈도로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미 확보한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작정 많은 고객에게 또 많은 캠페인을 수행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즉 고객 피로도라는 컨셉인데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어학학원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또 베이커리에서조차 무수히 많은 푸시 메시지랑 이메일을 받고 있죠. 많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끊임없이 와서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또 결국 수신 동의를 철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침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겟 마케팅이라는 것은 매스 마케팅에 비해서 고객 피로도를 낮춰서 이탈 고객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말 살 법한 고객에게만 마케팅을 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궁극적인 매출 향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PPM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데이터는 성별, 연령 등의 고객 데이터랑 또 자사에 어떤 그 제품을 언제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리고 유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하는 제품 경험 데이터, 마지막으로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발송된 캠페인에 대해서 뭐 오픈을 했는지 또 클릭했는지 즉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정보인 캠페인 반응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영양인자, 즉 머신러닝에서는 저희가 피처라고 불리는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을 프로파일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객 프로파일을 통해서 마케팅의 타겟 제품에 대한 구매 확률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 대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마케팅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웹화면을 통해서 타깃 마케팅을 위한 고객 세그멘테이션 그 하나만 진행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할지 또 매스 마케팅 대비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내가 목표로 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분석을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수행이 되면서 캠페인 대상 고객 목록이 도출이 되고요. 이 고객들에 대해서 요약된 통계 정보가 시각화됩니다. 즉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짜 구매가 예상되는 고객만을 추려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만 이게 자동으로 추려진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기존의 마케팅에서도 이런 타깃 마케팅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고객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에서도 고객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타깃 마케팅이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다만 우리 과거에는 이러한 성별, 또 연령대, 기존 구매 내역 같은 정보를 모아놓고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해서 적절한 룰을 미리 세팅을 함으로써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10대에서 20대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타겟팅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의 타겟팅 자체가 얼마나 유효하냐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설령 그 타겟팅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20대 여성이라는 게 26세까지 할 것인지 또는 29세까지 할 것인지 아니 그럼 31세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전문가의 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브라이틱스 PPM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성별, 연령, 또 구매 경험 같은 수없이 다양한 요소를 개별적으로도 분석하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요소들 간의 관계도 분석을 해서 숨겨져 있던 실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을 기반으로 모든 고객에 대해서 구매 확률을 0에서 1점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목표 수치에 따라서 어느 구매 확률 이상의 고객에게 보낼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역량을 쌓아온 브라이틱스 AI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이기에 고객 수가 많아도 또는 판매 기록이나 캠페인 발송 내역이 많아도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캠페인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케터들에게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존에는 그 동떨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고객을 파악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구매 확률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고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구매 확률을 가진 고객한테만 캠페인을 발송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이 크게 향상되고 또 구매 확률이 낮은 고객에게는 캠페인 발송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 피로도를 낮추고 잠재적인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매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수행되는 분석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할 뿐 이 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실상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S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마이 트라이얼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전체 솔루션을 눌러서 구매 확률 예측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네, 화면이 열리면 서비스에 대한 개요, 그리고 도움말 등의 기본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실제 서비스는 서비스 탭에서 제공됩니다. 상용 버전에 비해서 제공되는 기능이 조금 제한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의 컨셉을 이해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마케팅 대상인 제품군을 선택합니다. 이 제품군이라는 것은 회사마다 다를 텐데 보통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개별 제품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판매 회사라면 저가형 모델, 패드형 모델,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 등으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베이커리라면 케이크류, 낱개빵류, 음료류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마케팅을 했을 때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판매율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구매 고객 탐지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 마케팅 대비 70% 정도의 판매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고객의 70%에게 캠페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고객 타겟팅이 되겠죠. 최소 70%보다는 적은 고객에게 캠페인을 발송하면서도 매스 마케팅 대비 70%를 달성해야 의미 있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여기서 90%를 선택하고 나중에 얼마만큼의 고객에게만 캠페인을 발송해도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실행하면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PPM 스코어, 즉 저희가 계산한 구매 확률 점수가 낮은 고객까지 포함하면 할수록 매스 마케팅 대비 판매율이 100%를 향해 점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고객 피로도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객 이탈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측 그래프에서의 PPM 스코어별 구매 전환율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깃의 규모를 정하고 캠페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예시는 전체 고객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기업을 가정하고 있고 23만 명, 즉 1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만 캠페인을 발송해도 처음에 세팅한 매스 마케팅 대비 90%, 그 90%의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데모용으로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한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마케터는 단순히 고객 리스트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이 주로 어떤 고객들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이번 타겟 고객의 구성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보통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계산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이 쉽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타깃 고객을 선정하는 데 사용된 주요 영향 요소인지를 더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 상단에 My Trial URL을 통해서 PPM을 직접 수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구독형 분석 서비스는 거래선 재무건전성 예측 서비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채권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생산업체라고 한다면 100개의 노트북을 A전자마트에 납품을 하고 A전자마트는 감사합니다. 잘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만 원 곱하기 100개, 즉 1억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전달을 하진 않겠죠. 대신에 이 1억 원을 30일 후에 또는 60일 후에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A전자마트로서는 매입 채무, 저로서는 매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채권 거래는 거래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만들어주지만 대신 채권 발행 시점부터 저는, 즉 생산기업인 저는 재무적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즉 거래 금액이 커지고 거래선이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재무 담당자는 항상 이러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내기 위해서 각 거래선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위험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재무 리스크는 내외부의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만큼 쉽게 예측해낼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보통 매우 낮은 값으로 설정한 룰을 통해서 특정 기준을 넘긴 거래선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심하게는 거래를 중지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건강한 거래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서 매출이 감소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재무적으로 위험한 거래선이 사전에 감지가 되지 않아서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이 아직도 재무와 같은 돈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분야는 AI에게 맡기기엔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주일 전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진들은 사람보다 AI가 재무관리 분야에서 더 정확하며 널리 쓰일 것이라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에 AI가 기업 재무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기사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재무를 AI 기반으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는 각 거래선의 채권 리스크를 분석해서 부진 거래선을 사전에 감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분석 모델은 내부적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거래선 자체의 그 정보입니다. 거래선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 등의 BI성 정보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밋, 즉 신용한도나 블락 히스토리라고 불리는 과거 거래, 중지 기록 등이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역시 채권 거래 기록 그 자체입니다. 어떤 거래선이 언제 얼마만큼의 매출 채권을 발생시켰고 또 그 매출 채권을 얼마만큼의 기간을 연체하거나 얼마 만에 반제했다는 그 정보는 해당 거래선의 재무거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현재의 패턴이랑 비교해서 평상시와 다른 경우에는 위험도를 높이는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 정보는 각 기업마다 위험 거래선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연체 채권은 반제 예정일로부터 연체된 지 한 달이 이상이 된 채권이라던가, 이러한 장기 연체 채권이 거래선별로 전체 채권 규모의 5%를 넘은 경우 이런 거래선을 부진 거래선이라고 정의하고 시스템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즉 각 기업에서 재무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KPI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예측 서비스는 이렇게 정의한 기준을 위반하는 거래선을 위험 거래선이라고 정의하고 이 위험 거래선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2, 3년간의 각 거래선의 채권 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사전에 정의해 놓은 예측 기간인 1주 전 또는 2주 전 예측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 전 예측이라고 한다면 본 예측 서비스가 하는 일은 매우 명쾌합니다.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 일주일 후 부진 거래선이 될 가능성에 대한 스코어인 0에서 1점 사이의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보시면 A 거래선은 2월 16일과 2월 17일 예측에서는 리스크 스코어가 0.27, 0.8, 58로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2월 18일 예측에서는 리스크 스코어가 더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위험 거래선으로 시스템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월 18일에 이 A 거래선이 위험 거래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2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이 거래선이 미래 일주일 또는 2주일 내로 위험 거래선이 될 것이라는 바로 예측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테이블에서 마지막 줄의 C 거래선은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 현재 수행한 예측값이고 이 거래선은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사전에 정해놓은 위험 거래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이 재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좀 제가 봐도 상당히 쉽고 직관적인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비스도 앞서 소개해 주신 서비스처럼 AI나 분석 같은 개념을 몰라도 이렇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통계적 수치 변형이라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재무 담당자는 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도 필요로 하는 각 거래선의 재무 위험성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보면 A 거래선의 점수가 0.27일 때보다 0.87일 때 더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좀 몇 점이 되는 건가요? 남자 아나운서의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은 머신러닝을 좀 공부한 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시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스레시홀드라고 불리는 임계점이 필요한 거고 이 임계점이 낮을 경우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거래선까지 모두 위험하다고 재무 담당자한테 알리게 돼서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하고 놓치는 위험 거래선은 적어지는 반면에 나중엔 시스템이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이 임계점이 거꾸로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거래선만 골라서 재무 담당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확도, 즉 신뢰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칫 위험한 거래선을 놓칠 수도 있어서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적당한 수준의 임계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에서는 이 임계점을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높게도 낮게도 수동 설정할 수도 있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임계점을 자동으로 잡아나가면서 정확하면서도 또 양치기 소년도 되지 않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서비스 역시도 최종 결과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기업 전체 측면에서 채권 관련 재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또 가장 중요한 정보, 즉 위험 거래선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역시도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선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예측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거래선의 신용평가를 외부 신용평가사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물론 신용평가사는 매우 다양한 팩터를 고려해서 다각도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이유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주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사실은 이 특정 거래선의 전체 벤더에 대한 신용도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신용도입니다. 즉, 다른 벤더들에게는 연체를 너무 많이 해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과의 거래 실적이 건실하다면 위험도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제 같은 이 예제가 조금 억지스러운 예시였지만 그만큼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부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각 거래선을 위험도라는 하나의 지표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재무 관리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 재무 손실에 대한 사전 대응입니다. 사고 채권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이 매우 큰 위험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재무 전문가의 업무를 덜어주는 비용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선의 위험도 예측을 통해 사고 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사전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재무 손실 방지를 위한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본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쌓일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게는 여신 한도를 높여주는 등 더 액티브한 조치를 통해서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 역시 백그라운드에서는 복잡한 로직이 수행이 되지만 결과로 제공되는 내용들은 모두 재무 담당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사용하기에 매우 직관적입니다. 역시 데모 화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매 확률 예측 서비스에 접속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역시도 상용 버전에 비해서는 몇 가지 기능이 제한되지만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데모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수행 날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날짜를 선택합니다.
물론 데이터는 데모용으로 구성된 데이터지만 분석은 실제로 실시간 수행이 된다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먼 미래 시점을 예측할 것인지 최대 예측 기간을 선택한 후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민감한 수준으로 위험 거래선을 찾아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험 민감도를 선택합니다. 높음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거래선까지 모두 검출하게 되고 낮음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위험해 보이는 거래선만 검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 민감도는 기업의 니즈에 따라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기업마다 최적의 민감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중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모델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런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현재 기업의 채권 관련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현재 전체 거래선들의 신용 한도의 총합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만큼의 매출 채권이 발행되었는지, 또 그 중에서 오버주 채권, 즉 연체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롱오버주 채권, 즉 장기 연체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 화면에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신용한도 대비 매출 채권의 규모도 그렇고 연체 채권의 비율도 그렇고 장기 연체 채권의 비율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일 뿐 각 거래선별로 본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죠. 최근 채권이나 장기 연체 채권의 변화 추세를 보면 이틀 전이나 또는 하루 전에 반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재무 상태가 더 안정적이 되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사의 재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서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어서 만족스러워하는 화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서비스의 핵심은 현황 파악이 아닌 미래 예측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예측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기준으로 향후 일주일 이내에, 즉 12월 18일 이내에 이 기업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위험 거래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렇게 6개 기업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AR 규모 및 계산된 위험도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거래선은 거래 규모가 매우 작지만 여기 보시는 그 컴퍼니 3313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주요 거래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예측되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예측된 거래선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최근 위험도 변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컴퍼니 3313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위험도가 낮았으나 12월 15일 예측에서부터 시스템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험하다고 예측된 거래선 중에서 거래 규모가 큰 탑3의 거래선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무 담당자는 이 거래선 이래서 그렇지, 이래서 위험하구나, 또는 이래서 이런 것들은 또 못 챙기고 있었네 라는 식으로 해당 거래선의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래선은 현재 193개의 오픈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3%의 채권이 연체되었고 그중 1%의 채권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거래선이 현재 상태에서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1%가 장기 연체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위험관리 기준이 장기 연체 2%라고 한다면 이 거래선은 시스템에 의해서 일주일 이내에 반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2%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거래선이 위험 거래선으로 예측되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팩터가 고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팩터가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거래선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이내에도 위험 거래선으로 분류된 적이 있으며 또 최근 AR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탑3 중 두 번째 거래선과 세 번째 거래선에 대한 상세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정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이 막 바싹바싹 마르네요.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AI나 분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분석가가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서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AI의 강력함만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업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로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현업 전문가께서 직접 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하신다면 삼성 SDS의 마이 트라이얼 사이트에서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무료로 브라이틱스 AI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AI만의 차별화된 시각화된 분석 환경으로 쉽게 분석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음을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의 서비스인 구매 확률 예측 서비스와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에서 사용하며 그 효과를 입증받은 대표적인 SaaS 솔루션인데요. 이번 올쇼TV 웨비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기업에 사용 기회를 드리고자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서비스별로 두 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3개월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데이터 연결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그 서비스를 직접 도입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bright.cs@samsu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개 자료나 국내 고객 무상 프로모션 이벤트 관련 상세 자료 등은 모두 오늘 웨비나 이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삼성 SDS는 약 10년 전부터 관계사 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여 AI 분석까지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자산이 제조, 판매, 마케팅 등 전 산업 분야에 활용 검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가 집단과 현장에서의 딜리버리 경험이 어우러져 탄생한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 쉽고 빠르게 AI를 이용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보시면 어떨까요? 삼성 SDS 브라이틱스 어널리틱스 서비스 솔루션을 소개한 양나경 프로였습니다. 네, 신동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 진행 순서로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에 대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 등급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외부 신용평가사의 정보도 본 서비스의 영향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능한 내부 거래 정보만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그 웨비나 소개 시간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 외부 신용평가사의 정보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가 부족한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둘째로는 역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래선과 우리 기업 간의 관계지 다른 모든 벤더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신용평가사는 기업들의 현재 신용도를 제시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라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은 학습할 때 활용한 정보가 현재나 현재 및 미래 시점에도 꾸준히 입력된다는 가정하에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 신용평가사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 정보에 비해서 그 입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내부 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거래선 그 재무 위험도를 예측을 하면서 이 정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사용 시 데이터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요, 별도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향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PPM을 쓰려면 우리 고객 데이터를 SDS로 줘야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뭐 요새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데이터 처리를 우리 SDS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DPA나 또는 그 업무 간의 기밀 유지 협약인 NDA 같은 것을 맺은 후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PPM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뭐 나이, 성별 이런 정보나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제품 정보, 또 캠페인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뭐 이메일을 열었는지, 클릭했는지 이런 캠페인 반응 정보로서 뭐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아이디 같은 개인 정보를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 저희 쪽으로 그 전송을 해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장바구니나 관심 상품으로 저장해둔 사용자에게 보내는 것과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네. 현재의 PPM 서비스는 그 변명적인 활용을 위해서 구매 이력 정보만을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바구니나 관심 상품 정보도 데이터 제공만 된다면 적용 검토 가능하겠죠, 영프로님? 네. 네,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 SAP를 안 씁니다. 그래도 써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서비스인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서비스 사용을 염두에 하신 것 같은데요. 꼭 SAP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매출 채권 관리의 기본적인 구조만 유사하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SAP 시스템을 사용하실 경우에 서비스 적용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케팅 업체에 모바일 광고나 SNS 마케팅을 위탁 수행 중인데 PPM을 쓰면 마케팅 업체가 불필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PPM은 마케팅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로서 캠페인 대상 고객을 최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케팅 업체는 실행 역할로서 여전히 필요하게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해당 업체의 캠페인별 최적 대상 고객 선별을 대신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우리 기업만의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 화면 등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구독형 분석 서비스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 및 타입이 미리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 서비스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업무적인 중요도나 기술적인 영향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석 모델을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업데이트 되는데 분명 시간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제공되는 분석 서비스의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예측 정확도라는 건 항상 분석가로서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 서비스 외에도 서비스마다 목표하는 바가 다 달라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 사례를 한번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PPM 같은 경우에는 매스 마케팅 대비해서 최소 3배에서 최대 9배까지의 그 구매 전환율을 달성을 했었고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 같은 경우에는 부진 거래선의 90% 이상을 저희가 항상 자동으로 사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모니터링이었죠. 오늘 그 데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상용 서비스에서는 최근 90일간, 3개월간의 정확도를 포함한 예측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 서비스의 결과를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는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지만 PPM의 타겟 고객 리스트, 거래선 재무 건전성 예측의 거래선 위험도 리스트 등은 API를 통해서
기업의 레가시 시스템에 저장되어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이나 특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타기업의 서비스하고 비교를 하기가 되게 좀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AWS나 구글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분석 서비스는 분명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쟁사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입력하고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저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가 수준의 지식이 있으셔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브라이틱스의 어널리틱스 서비스는 데이터 입수부터 전처리 분석, 시각화, 리포팅까지 한 번에 다 수행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공되는 서비스가 머신러닝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딥러닝인가요? 상세한 내용 소개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동료 프로님께서 해주시죠. 네, 무서운 질문이네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고요. 세부 알고리즘은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항으로서 오늘 좀 공개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유상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단위로 구독형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년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서비스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만 고객사와 저희의 그 협의에 의해서 변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 모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AI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를 통해 업무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 장벽과 데이터 활용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록 2개의 서비스만 소개를 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업무 혁신의 기회들이 존재하며 브라이틱스 AI를 통해서 각 기업만의 자체적인 분석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소 AI 기술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으셨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방향을 찾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주신 시청자분과 질문과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이 인사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마치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 AI 도입의 첫 단계, 구독형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주제로 브라이틱스 애널리틱스 서비스즈에 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 체험 이벤트는 역대급 이벤트 같은데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